자, 여러분들, 죽어라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죽어라 공부하지 마세요. 죽어라 공부하면은 합격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공부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아니, 죽어라 공부하지 말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공부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말인가? 네,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되게 중요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인간관계도 끊고 속세와 단절하고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자, 죽어라 공부하는 건 무슨 의미냐?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시고 긴 수험 기간인데 바카스랑 커피 들이키면서 공부하시고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 맞지도 않는데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시도도 해보고 시험이 닥치니까 대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오는 잠을 막아가면서 공부하시고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엉덩이 싸움, 시간을 많이 들다 부어버리면은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뭐 투혼, 열정, 끈기 그런 단어들과 어울리는 수험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억누르면 터집니다.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가 공부예요. 공부가 재밌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분들 많죠. 근데 공부 자체의 행위가 재밌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험 기간이라는 거는 합격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인생을 걸면서 공부하시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2년, 3년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대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불타올랐다가 연소되고 불타올랐다가 연소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부 시간이 계속 편차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열심히 달려와요. 열심히 며칠 동안 달리다가 금방 또 꺼져요. 꺼지면은 이 꺼지는 시간 동안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불태우면서 달렸던 것들이 다 허송세월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밑 빠진 독이에요. 우리 매는. 우리 머리는 밑 빠진 독이라고요. 구멍이 필연적으로 뚫려 있다고요. 번아웃 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즉 항아리에 있는 물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간다고요. 슬럼프가 뭐 불안감이나 초조함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제가 3가지 요건, 방법과 계획과 순공부 시간 3개 중에 계획을 세우시면은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계획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슬럼프가 내가 번아웃이 왔다. 번아웃이라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보기 싫을 정도로 아니면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 번아웃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몇 개월, 심지어 시험 직전에 번아웃이 오면은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순공부 시간 6시간 그리고 최소 4, 5시간. 근데 4, 5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저는 공부 좀 진지하게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 물을 부어줘야 돼요. 최소한은 행아리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법과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면은 4,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4, 5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 양만 채우면서 꾸준하게 하루하루 묵묵하게 공부하는 것이 수험생활, 즉 1년, 2년, 3년 공부하는 시험들에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공부는 죽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하지 마세요. 죽어라 공부하다가 탈납니다. 그런데 공부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죽어라 공부하지 말라면서 그런데 공부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의 반대말이 쉽고 편함입니다. 쉽고 편한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제 주의가 6시간 힘들고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합격할래? 아니면 12시간 쉽고 편하게 공부해서 불합격할래? 이거입니다. 그러면 쉽고 편한 공부는 뭐냐? 회독수에만 집착해서 기본서만 계속해서 읽는 행위 안 됩니다.
기본 강의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행위, 맹목적으로 어떤 강사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즉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 단권화 강의, 최종 정리 강의 딱 듣고 나면은 내 실력이 합격할 만큼 올라가겠지라는 행위, 즉 강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 다 틀릴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미룬 행위, 안 됩니다. 눈으로만 기출을 쭉 보는 행위, 안 됩니다. 암기를 눈으로만 여러 번 보면 외워지겠지? 안 됩니다. 제가 컨설팅이 지금 150명이 넘었고, 작년 10월에 시작한 게, 이 150명의 누적 데이터가 있어요, 저한테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방대합니다. 컨설팅 전에는 제가 공부법 책을 썼고, 공부법 강연도 꽤 많이 나갔고, 거기에 지금 저한테는 150명의 다양한 컨설팅 수강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변리사인데, 변리사 시험 컨설팅은 150명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3, 즉 75%가 다 다른 시험이에요. 간평사, 세무사, 노무사, CPA, 변호사 시험 등등 8대 전문직은 기본이고, 기술사, 편입 또 많이 했고, 5급 고시도 했고, 공무원 당연히 많이 하고, 거의 안 해본 시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이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3시간가량 진행되거든요. 3시간 동안 제가 막 떠들어요. 3시간 동안 제가 공부법에 대해 다 설명을 드려요. 기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암기 이거 하시면 되고요, 시험 전날에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뻔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뻔한 말로 3시간 절대 못 채웁니다. 어쩌다 컨설팅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하고 있는 이유도, 컨설팅을 통해 합격한 분들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일이 많고, 또 제가 본업의 변리사인지라 사실 상세 페이지도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안 하고는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 2월부터 나오긴 했는데, 제가 직업이 많아요. 변리사가 일단 본업이고요, 그다음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변리사 시험 강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취준생들 대상으로 하는 2차 전지,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강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진로특강 강사, 그리고 책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별 생각 없었던 컨설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돈도 많이 벌고 싶었죠, 당연히.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것에 최소 2~3배의 가치를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 그리고 진심으로 써주신 후기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뿌듯함도 느끼고, 정말 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컨설팅 자랑은 이 정도로 하고 딴 데로 샜네요. 어쨌든 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들, 회독 집착하는 거, 기본서 계속 돌리는 거, 기본 강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문제풀이 계속 미루는 거, 기출을 눈으로 보는 행위, 암기를 눈으로만 하는 행위, 이런 분들은 거의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전문직 시험 중에 절대평가 60점 넘기면 되는 시험 있죠? 이런 분들 거의 90% 이상 50점 초반이 한계입니다. 잘 나와야 50점 초반이고요. 이런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제 데이터베이스상. 첫 번째, 본인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알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시험날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가요. 이게 계속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잘못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장에서 시험을 푸는 느낌도 좋아. 시험장에 나와서 집에 가는 느낌도 좋아. 뭔가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 가채점을 해보면은 본인의 예측이나 예상에 크게 벗어나서 떨어지는 경우,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하세요. 지금 이게 뭐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기본서만 계속해서 돌리면 안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벗어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미루지 마세요. 쉽고 편한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모르고 어려워하고 헷갈리거나 혼동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우선적으로 보세요. 눈으로만 기출 보면 안 됩니다. 기출을 풀어야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가 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슬슬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천재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즉, 물을 바구니에는 열심히 담아요. 바구니에는. 근데 항아리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는 건데, 이거 못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딴 데다 버리고 있거나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봤다면은 그냥 제 말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분명 있는 거예요. 양이 비교적 되게 많은 시험인데 나 암기 다 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즉, 암기는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암기가 그땐 된 것 같지만은 빈칸 뚫어가지고 빈칸 채우기 해보시잖아요. 못 채웁니다. 자, 그러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방법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 전체적으로 다 풀집중, 풀파워, 몰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내가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뇌에서는 계속해서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10을 공부하면은 2, 3 정도 풀 집중하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 8은 잡생각과 망상들, 불안함, 과거에 내 불쾌했던 경험, 스트레스, 화가 나면서, 즉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가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부하는 행위 자체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 족족이 집중하고 몰두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잡생각과 망상들을 뿌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 딱 들어왔으면은 들어왔구나 인지하시고, 그냥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활자나 하고 있는 행위, 즉 공부 행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단 이런 행위는 내가 만약 30분을 공부하더라도 수차례, 수십 차례 올 수 있어요. 집중을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는 죽어라고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수험기간 전체적으로 죽으라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죽으라 달리면 진짜 죽어요. 불이 확 타올랐다가 다 꺼져버린다고요. 수험기간 전체적으로는 1년, 2년, 3년 이런 것들은 약간 느슨한 고무줄처럼 하시고요. 단 공부에 대한 방법은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단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풀집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에 2, 3 정도 풀집중하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제 공부법을 관통하는 방법과 계획, 그리고 순공부 시간, 이것과 다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이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민기 변호사였습니다.